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속살까지 제대로 파헤쳐드리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은 미국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다는 바로 그 기업이죠. 최대 주택용품 회사 홈디포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장을 뒤흔든 가장 뜨거운 소식부터 체크해보죠. 홈디포가 이번에도 시장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주당 순이익, 우리가 흔히 EPS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게 3분기 연속으로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걸 바로 어닝 쇼크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실적 전망, 즉 가이던스까지 낮춰잡으면서 투자자들 마음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실적 충격,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번 실적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먼저 맨 위에 매출부터 볼까요? 413억 5천만 달러. 예상치보다 살짝 높죠?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아래 조정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시장에서는 3.82달러를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3.74달러. 바로 이 부분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야,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파란색 기대치 막대랑 주황색 실제 결과 막대. 차이가 확 나죠? 이번에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보여주는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게 벌써 세 번째라는 겁니다. 세 분기 연속이에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야? 싶은 거죠. 이 반복되는 실망감, 이게 지금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죠. 아니, 매출은 예상보다 잘 나왔다면서 도대체 왜 순이익은 이 모양이냐? 이상하잖아요. 그 해답은 바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비용, 바로 운영 비용에 있었습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홈디포가 물건을 더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월급, 즉 인건비가 3%나 올랐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물류창고 짓고 시스템 만드는 그런 공급망 투자도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죠. 거기다 직원들한테 주는 주식 보상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이익이 그냥 줄줄 샌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번 돈보다 쓴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온통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런 엄청난 비용 압박 속에서도 홈디포가 어떻게 시장 예상을 깨고 매출을 성장시켰는지 그 반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홈디포 3분기 매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나 성장했습니다. 4,100억 달러를 훌쩍 넘겼죠. 사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서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을 생각하면요. 월가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건 좀 힘들지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진짜 궁금증이 시작됩니다. 아니, 지금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홈디포 매출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는데 말이죠. 그쵸? 그리고 바로 이 차트가 그 정답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프로 고객,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자나 인테리어 시공업자 같은 분들이죠. 이 전문가 집단이 홈디포의 구원투수가 된 겁니다. 이분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이제 전체의 무려 30%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전문가 고객 부문의 성장을 이끈 비밀 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인수한 SRS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그냥 회사 하나 사서 매출을 더한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원래부터 지붕이나 외장재 같은 전문 자재를 계약업자들한테 공급하는 데 완전 특화된 것이었거든요. 홈디포가 이 인수를 통해서 전문가 시장 생태계를 그냥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번 분기 매출에만 무려 2%포인트를 기여했다니 이건 뭐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홈디포의 양면성, 그리고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전문가 시장은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이제 홈디포가 마주한 진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전문가 대상 매출은 5% 넘게 탄탄하게 성장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하는 DIY, 특히 주방이나 욕실 싹 고치는 것처럼 돈 많이 드는 큰 프로젝트 있죠? 이 관련 매출은 무려 10%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홈디포 경영진들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연 마인드셋이라는 아주 재밌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큰돈 쓸 때가 아니야.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면 나중에 하자. 이런 심리가 소비자들 사이에 쫙 퍼졌다는 뜻이죠. 홈디포의 CEO 테드 데커도 실적 발표에서 이걸 직접 인정했습니다. 높은 금리가 사람들 소비 심리를 어떻게 꽉 누르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내면서 금리 안 떨어지면 당분간 큰 공사 살아나기 힘들 겁니다. 라고 사실상 시장에 시사한 거죠. 맞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거시경제, 특히 금리에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집거래 자체가 멈췄는데 누가 수천만 원씩 들여서 대규모 인테리어를 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운 이 상반된 상황 속에서 홈디포와 월스트리트는 앞으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새로운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회사는 스스로 연간 이익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원래는 작년보다 한 2% 정도 이익이 줄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계산해보니 5%는 줄 것 같습니다 라고 수정한 거죠. 이건 뭐 경영진이 직접 남은 하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시장에 솔직하게 인정한 셈이에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막 쏟아지는데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홈디포의 장기적인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에서 평균적으로 20%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평균 목표 주가를 435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신기하죠? 물론 모든 전문가들이 무조건 사라라고 외치는 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수에 가깝지만 시킹 알파 같은 일부 분석 기관에서는 아니야, 지금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해 하면서 중립 의견을 내는 등 시각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홈디포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홈디포 투자에 대한 모든 논리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막강한 전문가 사업 부문이 꽁꽁 얼어붙은 일반 소비자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회사를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각자가 내리는 답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오늘 홈디포 실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처럼 종목의 핵심을 꿰뚫는 상세한 분석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